뉴욕 증시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와 경제지표 혼조 등으로 인해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는 전날보다 73포인트 0.47% 내렸고 S&P 500 지수도 6.7포인트 0.38%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10.9포인트 0.28%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월간 기준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영국을 제외하고 유럽 주요국 증시들도 기업들의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은 실적 호재가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를 상쇄시켰습니다. 프랑스 카크 40은 0.6% 오른 채 거래를 마감했고 독일 닥스 30도 0.26% 오르며 사상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 증시는 로열 더치 쉘이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여파로 0.68% 밀렸습니다. 10월 미국의 시카고 PMI가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는 10월 PMI가 65.9를 기록해 전달 55.7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였던 54.5도 큰 폭으로 웃던 수치로 2011년 3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미 정부의 셧다운에도 기업들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주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총 34만 건으로 이전 주에 35만 건보다 10,000건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고 4주 평균은 6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또한 이번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청구 건수가 컴퓨터 문제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개장 전 미국 최대 석유업체인 엑손모빌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세계 최대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는 엑손모빌은 3분기 순이익이 78억 7천만 달러, 주당 1.79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1.77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화학 부문 등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며 생산 측면에서 보인 부진한 성적을 만회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가장 크게 우려했던 정제 부문 역시 예상치 수준을 유지한 것도 유효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다시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연준의 10월 FOMC 성명에 대해 올해 안에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표현하며 셧다운 이후 경제에 대한 연준의 평가가 부정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9월과 달라진 게 거의 없었던 데다 모기지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를 전혀 하지 않는 등 금융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전해드린 바대로 10월 마지막 거래에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이 무려 16일 동안 이어졌고 관련해서 디폴트 우려까지 컸던 10월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오름세를 기록하며 꽤 괜찮은 의외 수익률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문제는 10월 FOMC 회의 이후 성명서를 기초로 해서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시기에 대한 논란이 더 가열됐다는 점은 최근에 좀 이슈가 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간밤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올해 안에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성명서 내용을 분석하게 됐었는데요. 때마침 간밤에 난 지표들도 좋아서 조기 테이퍼링 우려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10월 시카고 PMI는 갑자기 한 달 만에 급증하면서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만큼 줄진 못했지만 추세적으로 3주 연속 실업수당을 받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서 연준의 노동시장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과 맞닿았습니다. 자, 뉴욕 증시 10월 마지막 거래 조금 부진했지만 10월 한 달간 괜찮은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우리 증시 어제 많이 부진했었죠. 11월 오늘 첫 거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정촌놈의 증시타파 신창환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레나님 안녕하십니까. 10월은 잘 보낸지 모르겠습니다. 11월도 항시 건강하시고요. 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저희 방송 항시 시청에 감사한다는 말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창환 대표님도 11월에도 좋은 분석과 또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드디어 기다리신 조정이 이제 슬슬 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늦지만 어제부터
얘기부터 좀 들었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30포인트, 이제 21선에 턱하니 걸쳤고 선물도 4피나 하루 만에 급락했습니다. 외국인들도 뭐 마지막에 언제나 사주곤 했었는데 어제 그런 모습 없이 종가 기준 45거래 만에 소폭이지만 순매도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디까지 조정받을까? 이제 조정 시작되니까 2200 이런 얘기 없고 2000 정도는 지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네요. 글쎄요, 저는 조정이 안 될 걸로, 그러니까 그 지지가 안 될 걸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이 이제 최고의 병사라고 나오거든요. 그 손자병법이, 한마디로 말하면, 도망을 잘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성내는 것도 힘들어요. 어제 밤새 내내 너무 분해서 잠을 못 잤는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열흘 전에 한 1,500억 잃었고요. 옵션에서. 어제 또 하필이면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옵션에서 200억 그 위쪽으로 거는 쪽이죠. 위쪽으로. 근데 어제 이제 옵션이 풋 옵션이 8배 정도 났거든요. 났다는 말은 개인이 8배 정도 깨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200억 정도 8배 같으면 돈 상태가 한 800억 정도 또 참패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에는 그 선물이나 주식 이 분야보다 옵션 어디 한쪽이라도 걸리면 외국인과 기관이 액션을 취해가지고 개인 돈을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하고요. 저도 이제 목소리도 지금 안 좋은데 너무 분해가지고 조정받으면 주식 사락했던 그분들 참 너무 좀 심한 게 아니냐. 냉정하게 옵션이나 선물 모든 걸 좀 깊이 보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럽니다. 그래서 개인들 피해가 또 너무 크다. 이렇게 오늘 좀 또 한 7, 8포인트 빠지게 되면 또 1,000억 이상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프다. 그래서 시황을 자꾸 제가 방금 손자병법에 도망가는 거 이걸 좀 잘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뭐 11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1월을 보면요. 월피벗으로 보면 월피벗의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심선 자리에 있습니다. 1927포인트인데 일단 제가 볼 때는 2000포인트는 지지가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피벗에 있는 1985포인트에서 지지가 있고 최악의 저는 1950까지도 하방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상방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상방은 제가 누차했지만 275인데 상방보다는 하방이 좀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1월에 여러분 보다시피 10월에 주가가 떴지만은 이 떴는 것에 비해서 딱 2분의 1 조정받은데 이 2분의 1 조정이 여러분을 거의 코너로 몰아버리는 그런 너무 안타까운 면이 있다. 이렇게 특히 지난주 이번 주 보시면 아주 큰 음봉이거든요. 이 음봉 두 개에 너무 우리 개인들의 피해가 너무 크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가슴이 굉장히 무겁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일단 장은 벌어졌습니다. 벌어졌는데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 책을 잘못 읽으면 이제 한국에 번역된 엘리어트 파동 책은 1파와 3파와 길이가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엘리어트 파동 원서를 보면요. 2파에 이제 지그재그가 나오면 4파에 플래시 나온다. 플래시 나오면 단파가 나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파라는 것은 1파에 전형적으로 62%인데 제가 그때 이제 사전에 이야기했죠. 근데 정확히 이번에 62% 조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이제 엘리어트보다 특강할 때 그때 분명해서 자, 이 주식 거의 다 왔다. 여러분 굉장히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62%한 게 62% 상승을 했지만 62%는 뭡니까? 전체 이 상승의 1파 상승이 62% 상승인데 이 상승은 원래 먹지 마라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플랫에서 돈이 보통 우리가 이제 일목균형 엘리어트 파동의 4분의 법칙을 지키지 못하면 이 플랫을 먹지 말라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거 먹으려고 전부 거품을 물었거든요. 그러다가 2100, 2200, 3000 간다고 떠들다가 그거 뻔뻔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 임전무태가 안 되니까 조정시 주식을 사라고 했는데 그 조정시 주식 사라고 했는 게 대표적인 종목이 조선업정력이거든요. 제가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신트로이카가 맛이 갔으니까 여러분 물량을 줄여라고 했는데 안 줄여요. 참 괴롭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신트로이카 조선주들이 여러분이 조정해라 21평에 사락했는 파운드에서 10% 이상 다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건설주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닌 거는 아니고 제가 언뜻 보면 무지하게 고집을 세고 아집 부르는 것 같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연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대신 제가 확신이 있으면 끝까지 버티는 성질이지 절대 그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저 문자에 저 텔레비가 고집불통 나쁜 놈 일어나는데 고집불통 나쁜 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고집불통 부르는 거지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20일이 깨졌다. 제가 누차했죠. 20일이 깨지는 선에서 이번 주식은 이제 일단 그 지지가 워낙 60일에서 멀리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역시나인데 제가 이제 그때 누차 말해서 60일의 평균들이 이 고점 잘리는 부분에서 주가가 조정이 올 것이다가 이런데 주가가 이제 아직까지 어제 하루 빠졌다고 주가가 계속 급락 나오는 그런 자리는 아직까지 아닙니다. 왜냐하면 60일의 평 아직까지 큰 반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빠져가지고 지금 방금 내가 월 시황에서는 피말이지만 단기 시황으로서는 주식 자체는 오늘 크게 빠지면 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자리입니다.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또 무서워가지고 막 공격적으로 팔고 이러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냉철함을 한번 찾는 그런 부분이 해야 된다. 이렇고 지금 특히 그 코스닥 주식을 막 제가 코스닥을 미워가지고 코스닥 욕하는 게 아니고요. 코스닥 자체가 여러분을 괴롭히니까 내가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주식 갖고 있으면 코스피 지금 제가 볼 때는 조선주 같은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선주는 충분히 저는 조정을 받았다고 단기 조정입니다. 단기 조정을 받았다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 이제 조선주 같은 주식 이런 주식 왜 상승폭이 이제 38% 조정에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이런 주식들은 반등하겠지만 코스닥 주식들은 조금 배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여러분 장 자체는 너무 여러분을 고통을 주는 장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사실 주가 자체가 여러분 1980 이후에 9월 중심 이후에 이제 선물 만기 지나고 9월 만기 지나고 사실 주가가 100포인트 떴지만 이 100포인트 뜰 때 오직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밖에 안 떴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안 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주식 성전에서 하이닉스하고 이제 삼성전자만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거 팔고 다른 게 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쉬어라 했는데 언뜻 보면 저 시황이 틀렸는 것 좀 지나고 나니까 저 말이 맞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맞아가지고 자랑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계속 쉬어라 했는데 물론 주가는 올라가는데 저희 인간은 텔레비에 나오기만 나오면 쉬어라 하니까 열불나가지고 저저듯이 욕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몸조리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 지지는 제가 기준선이거든요. 기준선이 이제 222인데요. 기준선 하방 이탈, 장중이라도 기준선을 하방 이탈한다면은 장 자체는 조금 약세 보일 가능성이 계속 있고 그리고 특히 종가가 기준선 아래 간다. 그렇게 되면 장 자체는 오늘부터 전환선이 그대로 꺾여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환선이 꺾여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의 이제 하락이 계속 될 때 그 하락의 끝이 하락이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하락이 연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종가가 긴선 아래로 가면요. 그래서 여러분 몸조리를 조금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어제 제가 이제 저 입이 방제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선물의 그 평균 가격이 너무 높다. 271이 됐다. 이거 무리하다 했는데 이제 어제 선물이 한 방에 이제 깨지는 그런 문제인데 어제 이제 선물이 빠지면서 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물론 저 고객들은 푸시였지만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옵션에서 우리 개인들이 전부 콜 옵션을 사고 풋 옵션을 팔았다는 것은 전부 상승 쪽이고 또 개인들이 오랜만에 있는 놈도 끌어가지고 선물을 뻐꾸기들 이야기 듣고 9천억 정도 위쪽이었고 어제 또 없는 돈 있는 돈에 어제 신용까지 끌어다가 주식을 어제 또 4천원까지 사는 그런 최악의 악수를 떴는데 그거 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설경제 전문가들은 안 그렇겠지만 다른 방송 뻐꾸기들 내 방송 보는 뻐꾸기들 진짜 이거 냉정하게 해야 돼요. 너무 여러분의 한마디가 너무 피해를 크게 준 게 아닌가 했었는데 제가 이제 손자병법을 이야기했지만 도망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도망가는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것은 비길 수 있지만은 비길 수 있지만 차선 뭔가 피 흘리고 전장하는 거는 현명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식은 계속 몸조리가
계속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전환선과 기준선의 횡보 그리고 선행 스팬 2의 횡보 올라가봐야 벼룩이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이 주식 자체가 여기서 전환선과 기준선의 블록이 나온 후에 이 주가의 상승은 오차가 분명히 오버슈팅이다. 오버슈팅은 주가가 조금 상하러 갈 때마다 장대 하락이라서 여러분의 가슴에 못을 박을 것이다 했는데 내 말을 무지하게 안 들어요. 물론 안 듣다 보면 뭐 듣는 경우가 있겠죠. 돈 잃고 저 말 들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몸조리가 계속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여러분 보다시피 뭐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경고를 준 게 사봉이다.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 뭐 다우존스 지수가 제가 볼 때는 급락이 아직까지는 안 나옵니다. 15,250까지는 급락이 안 나오겠지만 15,250에도 요소는 주가가 이제 44원, 뭐 3일이 오르면 4일 빠지고 4일 오르면 3일 빠지는 그런 44원이 오르겠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와 지금 그 다우존스 지수, 이 다우존스 지수가 거의 같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벌어졌다가 같이 오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증시가 굉장히 수익이 안 좋고 전체 같이 움직이다가 우리나라 증시를 끄집어내리는 이런 모양으로 봤을 때 장 자체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그 사이는 수익이 좋았지만 수익이 나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3달 전에만 해도 일본 증시나 다우존스 지수가 굉장히 수익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와 중국 증시가 수익이 좋다가 지금은 반대로 역전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도 데드 크로스와 역전 크로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제일 높지만은 수익 제일 나쁠 때까지 주가 자체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주식이 우리가 웃고 즐기는 사이에 어쨌든 간 무지무지하게 많이 떴습니다. 웃고 즐기는 사이에요. 웃고 즐기는 사이 여러분 거의 6개월 정도의 주식이 상승했다. 6개월 주식 상승했다면 40%인 한 40일, 2달 정도의 조정은 가능하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항시 지금 자리에서는 냉정하게 물리더라도 1등 주식 물리고 잡주는 잡놈들이 하는 거니까 제외하는 게 좀 현명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청송님 삼성전자 143만 원 이후에 오버슈팅이라고 했는데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200만 원 간다고 제가 욕을 해놓은 사람이 있는데 당황하셨죠? 삼성전자 여러분 과연 제가 이제 142만 원에 매도 치고 과연 150만 원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히 매도 이야기했을 때 과연 이 자리에 살 수 있었느냐? 그 대신 삼성전자 어제 3만 원, 4만 원 정도 한목에 빠졌을 때 여러분 그 사이 삼성전자가 단타 친 거 한목에 토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삼성전자 갖고 있는 분들은 오늘 반등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11일평을 안 깼기 때문에 반등하시는데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150이라는 이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그 사이 봄에 스마트폰이 안 좋을 거래. 가을에 안 좋을 건데 스마트폰 좋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스마트폰은 제가 볼 때는 좀 포화 상태에 조금 다다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150만 원은 한 템포 쉬어가는 구절.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죠. 매물대에 항시 포동되어 있는 거 이런 걸로 봐서는 주가 자체가 삼성전자가 한번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자리에 투매는 절대 되지 않고요. 주가가 아직까지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랭코형, 계단형, 일본말로 랭코인데요. 계단형으로 주가는 계단형으로 떨어집니다. 계단형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주가가 한번 떨어지면 장대봉이 나면 그 며칠 사이는 장대 충격으로 횡보 국면입니다. 그래서 횡보 국면을 타서 여러분 종목이 반등할 때 파는 거지 함부로 파는 거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61일평이 아직까지 상승이다. 61일평의 상승이란 것은 전고점까지는 가지 않지만은 항시 8개월을 충분히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 과감한 물량이 줄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10월도 감사한데 11월도 감사고요. 11월을 여러분들 더 섬기는 우리 센TV와 우리 에리나님과 정성촌님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알죠?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정 시 매수 외치는 전문가들도 그에 따라서 정말 사고 있는 개인분들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는데 2000선 지지는 어렵겠고 1950까지도 밀릴 수 있는 장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후퇴할 줄도 알아야 된다. 비중 줄이자라는 의견 감사히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입니다. 멘토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인사 말씀만 들어도 언제나 제가 같이 상큼해지는데 오늘 추천주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의 추천주 참 좋은 주식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CJ 대한통운입니다. 운송 및 육상 운수 관련 주식입니다. 대주 지분이 CJ 제일제당 40%, 아시아나항공 10%, 국민연금 6% 등으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국내 대표 종합물류 기업으로서 대규모 물류단지와 육상운수, 해양운수 및 택배, 다양한 사업 부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사업 부문에 걸쳐서 적정 수익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 법인의 한국복합물류, 중부복합물류 등 8개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은 32개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3년 반기 매출액은 1조 7천억 등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보율은 2360%로 초우량적인 회사입니다. 회사 청산가치인 BPS도 12만 3천 원으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8월 달부터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 중입니다. 매수가는 제가 어제 가격인 92,300원 근처에서 RA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서둘러서 성급한 매매하지 마시고 잘 살펴보면서 종가에 매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소액으로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97,000원입니다. 손절가는 87,0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제 3분기 실적이 적자 전환으로 안 좋게 나왔던 CJ 대한통운 그렇지만 4분기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기관 매수가 있었고 어제 부진한 실적에 플러스 마감했었는데 오늘 최강 종목으로 CJ 대한통운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이제 리뷰 종목 얘기를 좀 해볼 시간인데요. 10월 21일 날 추천해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풍산 한 사흘 뒤쯤이었던가 목표가를 장중에 거의 다 도달하면서 기분 좋게 리뷰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약간의 눌림목 이후에 진짜 목표가에 거의 다 왔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풍산이 한 일주일 만에 목표가 약 8% 정도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네, 풍산은 광물회사인데요. 대주 지분이 33%, 국민연금 10%, 트러스트 자산 외국계 은행으로 5%로 안정적인 회사고요. 현재 그 3년 연속 매출 감이 영업도 양호합니다. 유보율도 600% 좋은 회사인데요. 제가 목표가를 3만 원을 드렸는데 어제 장중 29,800원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보니까 거의 1% 정도 더 상승했는데요. 지금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분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TV에 나오는 물고기를 잡는 낚시 채널 방송을 상당히 즐겨보는 사람인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나 장면이 낚시 방송에 많이 상영되고 있는데요. 흔히 그 저수지나 강가, 바닷가에서 낚시를 잘 하는 프로들이 많이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낚시 전문가라고나 할까요? 그분들에게 그 담당 PD분들과 앵커분들이 어떻게 해야 고기를 잘 잡느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프로 낚시 전문가들은 물고기를 잘 잡는 비결은 고기가 있는 곳을 찾아 80%는 기다리는 게임입니다. 이런 말을 대부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는 바가 없으신지요? 주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이 날만한 종목에 가서 기다리는 것이 수익을 내는 비결, 즉 물고기를 잡는 비결이 아닐까요? 현재 그 전국가 회의에서도 많은 교포분들이 저에게 많은 전화와 찾아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기를 잡는 비결은 항상 그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열리는 저희 증권 세미나에서 공개를 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익과 주식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2년간 16명의 고수와 약 1,200명의 일반 주식 투자자를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을 3배 이상 겪어봤고요.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보다 3배 이상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 저를 믿고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말 되시길 기원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발굴을 낚시에 비유하셨는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최강 종목 CJ 대한통운 리뷰 풍산 얘기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명성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리입니다. 제 꿈 참 많은데 그 꿈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출렁이는 장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 정말 막막해지는데요. 이 3분기 어닝 시즌이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와 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적 전망치가 좀 다르다 보니까 현실을 본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목 보는 눈을 좀 키워봐야 할 텐데요. 이두코멘토의 소원을 말해봐 함께 하시면서 종목도 잘 골라보시고 포트 운영까지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룬 위시리스트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립밤과 텀블러 등산화 마련을 했는데요. 조만간 빨리 수익률을 봐서 하나 더 물품을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시리스트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상품군 담아봤는데요. 트렌치 코트는 겨울 코트로 바꿔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 휴대전화 구입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옷을 못 입어서 춥다고 합니다. 어서 빨리 수익률을 봐서 가죽 케이스를 장만했으면 좋겠네요. 네, 포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플렉스 20%, KCC 30%, CJ 10%, 현금 비중 40%입니다. 총 손익 68만원 가량 보고 있는데요. 미디어플렉스 3,160원에 매수를 했고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KCC 41만 7,50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역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CJ 11만 50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총 손익은 68만원 가량 보고 있고요. 총 누적 수익률 플러스 2.4%입니다. 네, 제 소원을 이뤄주실 분 만나보죠. 이두코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마음이 오늘 좀 편치 않습니다. 이렇게 장이 빨리빨리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자꾸 제 포트 종목들이 올랐나 내렸나 자꾸 HTS만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세 종목 빠르게 포트 AS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 시장이 상당히 좀 충격파가 있었죠. 전일에는 지수가 상승하면서, 전전일에는 지수가 상승하면서 종목들도 동반 움직이는 하는 모습이 나와주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21선에 대한 눌림이 지난번 지수 급락 때는 눌림 매수가 맞는 상황이다라고 좀 나와줬는데, 이번에도 과연 눌림 매수가 맞을지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수가 21선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었었죠. 그래서 지수 관련주부터 상당히 좀 낙폭이 크게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와주었는데, 일단 KCC 이 종목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지속적으로 61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라 61선의 이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해서 상단 저항 라인들이 현재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반드시 지켜주면서 홀딩하는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 종목도 하락은 했지만 아래꼬리 양봉을 다는 흐름이 나와줬었죠. 지금 거의 5거래일째 아래꼬리 양봉이 좀 나와주는 모습인데, 일단 이 종목은 41만 5,500원대, 지난주에 저점이죠. 이 라인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손절하는 전략으로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제도 하락을 했지만 아래꼬리 양봉이 나와주면서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 주봉상 시가가 42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주봉상 이번 주 시가가 유지가 되면서 양봉이 나와주는지 체크하면서 대응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미디어플렉스입니다. 이 미디어플렉스도 주봉상 양봉 흐름이 3,080원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장 무렵에 반등이 나와주는 움직임이 나와주는 듯 했지만 재차 하락거래 들어가면서 21선에 대한 그런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한 2% 정도 그런 밀리는 모습이 나와주었지만, 일단 5일선을 유지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홀딩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중요한 게 241선을 지속적으로 타고 움직이는 모습을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종목을 편입을 하면서 마이너스 한 5% 정도 큰 폭의 하락도 나왔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급락을 하는 동안에 지지를 했던 움직임이 201선 아래에 있는 241선에 대한 저항 라인들을 유지하면서 저점을 높이는 모습, 그제도 5% 정도 상승이 나와주는 흐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종목은 241선의 기준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황 체크해봐야겠지만, 일단 이 구간에서 21선 저항 그리고 241선의 지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요 라인들만 이탈하지 않고 고점 저점 안에서의 가돌이 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준다면 저항 라인들이 우하향하면서 기술적으로는 돌파하는 움직임은 반드시 나올 것이다.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단 저항 21선
하단 지지 241선 유지하는지 체크하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CJ입니다. 이 CJ는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과는 다르게 주봉상 양봉이 거의 확정된 종목입니다. 주봉상 시가가 106,500원인데 한 4%, 5% 정도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거의 확실시 주봉상 양봉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어제 시장이 급락에도 불구하고 약보합권의 모습을 유지해주면서 일봉상 양봉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그나마 현재 시장보다는 긍정적이지 않나. 그리고 중요한 게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11만 2천원대의 저항이 상당히 좀 두껍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를 한다면 121선대까지의 매물, 공백 구간으로 좀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11만 2천원대 수급으로 돌파할지 아니면 기간 조정으로 저항선을 우하향시킬지 오늘 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들의 매수세를 유심히 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시장을 보시면 기관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온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종목들 체크를 하실 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셔서 기관이 현재 매수에 임해주고 있는지 아닌지 매도에 임해주고 있는지 이런 동향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보유 종목 관련한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10월 말 들어서 어느 정도 거래량 대비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수급에 의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11만 2천원의 저항 라인을 도파하는 체크하면서 보면서 대응해 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리코멘토님 AS 감사합니다. 네, 장 속에서 대응이 쉽지 않지만 오늘 장 잘 살펴보시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0월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연내 양적 완화 축소 우려 때문에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21선까지 걸쳐서 사실상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코스피. 오늘 관건은 역시 45거래 만에 외국인이 오늘 또 팔 것인가 아니면 하루 만에 다시 사줄 것인가가 되겠죠. 잠시 후 2부로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